하는 시간이고, 오히려 기출은 공무원 시험에서 그야말로 이게 이제 그야말로 성경입니다. 바이블입니다. 기출은. 그래서 언제나 기출을 가지고 점검하고 기출을 가지고 내 위상과 레벨을 확인해보고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저 그 헤매던 숲에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비로소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은 1월, 2월은 완턴의 과정이고 완턴하면서 국어는 자기 주도적 정리를 출제의 약속을 통해서 바로 해버리시고 3월 달에 바로 기출문제 풀이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년을 위해서 내가 뭐 기초를 한번 완턴하게 하는 것 이것도 괜찮지만 그러기는 정신적인 무장이나 긴장감이 좀 약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한 사람이건 이제 두 번째 턴을 들어오신 분이건 3월 달에는 기출 들어간다. 기출 끝나고 바로 동형 들어가면서 내 스케줄에 따라서 4월 달에 5과목 먼저 정리 끝내서 9급 본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국회직도 본다. 시험 보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준비가 완벽하게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사실 공무원 해도 좀 피곤한 사람이에요. 일단 하세요. 알겠죠? 일단 하시라고요. 여러분 중에 뭐 노래 배울 때 악곡의 방법이라든가 작곡 방법 다 알고 배우나요? 바둑 두자 그러면 바둑책 한 20권 사가지고 공부를 끝낸 다음에 바둑 두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일단 덤비세요. 특히 4월, 5월, 6월 세 개는 저것이 합격, 불합격을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냥 한번 보죠 하면 합격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합격하고 다시 7급 보면 더 편하게 더 잘 합격하더라고요. 그런 심리적인 게 있기 때문에 권하는 겁니다. 알겠죠? 부담 갖지 말고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로 들어가십시다. 학교 문법 쪽수 몇 쪽을 먼저 좀 보시다면 4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4쪽을 보시면 자, 학교 문법의 내용 이건 꼭 여러분 한눈으로 좀 봐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내가 어디 부분을 공부를 잘 충분히 했나 못했나의 최소 항목들이 이거예요. 자기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보세요. 지식 사용 태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지식 사용 태도. 지식으로 들어가면 과거에는 사용과 태도의 문제 쪽에서 사용 쪽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표준어니 표준 발음이니. 그런데 2015년 새로운 형태의 공무원 시험에서는 지식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그것도 정통한 이론적 이해를 요구한다는 것. 자, 언어 일반 그래가지고 언어와 인간, 언어의 본질 그래가지고 언어와 문화, 언어와 사회, 언어와 사고는 미안하지만 비율도 5%일 뿐만 아니라 7급에서는 그걸 출제할 틈이 없습니다. 알겠죠? 아, 참. 국어가 출제하는 영역은 7급에서 뭐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하겠지만 머릿속에 이 생각을 담아두세요. 첫 번째, 학교 문법이라는 거. 두 번째, 규범이라는 거. 규범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학교 문법이라는 건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 이런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일단 하나 절반 이상 60%를 냅니다. 그리고 수능에서처럼 시하고 소설을 냅니다. 근데 7급에서는 반드시 시는 냅니다. 소설은 안 낼 때도 있습니다. 너도 시점이 뭔지, 등장인물의 특징이 뭔지를 묻습니다. 근데 시는 제법 우리 수능에서 이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거 이런 기억나시죠? 그런 형태의 문제를 하나를 내는데 이건 문제 풀다 보면 다 기억이 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 때문에 당락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소설은 만화의 세 문제입니다. 어쩔 때는 두 문제를 고칠 때도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반문학적이며 반독해적인 삶을 살아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문학은 둘에서 세 문제입니다. 그리고 독해죠. 독해도 어렵게 내는 독해가 이제 선관위하고 서울시 정도인데요. 서울시 문제가 그래도 단락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나 필자 의도를 묻는 문제가 조금 어렵지만 그것도 여러분 수능 준비했던 추억을 떠올리면 다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 아직 독해가 감각이 돌아오지 않습니다라는 건 현장에 앉아서 풀다 보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 문법, 규범, 시소설 같은 문학, 그리고 독해를 얘기했습니다. 이 나머지가 중요한 것인데 한자 한문과 어휘입니다. 그래서 한자 한문과 어휘에서 제가 어휘를 조금 힘들더라도 체제를 좀 복잡하게 많이 만든 이유가 문법이 어렵다고 해도요. 사실 문법은 충분히 제가 해석해주고 강조해주고 끌고 가주면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서 한두 번 부딪혀서 실수하고 나면 다 맞습니다. 규범은 더 쉽습니다. 단언컨대 공무원 시험 처음 진입할 때 국어가 문법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문법이 시간 단축해주고 다 맞는 효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단언컨대 문법 규범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문법 규범 때문에 틀리면 그건 공부를 안 한 거지 국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학과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한자 한문이 첫 번째입니다. 한자 한문에서 지금 이제 성의 구별을 통해서 말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성들은 한자 하는 걸 싫어하는 성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아닙니다. 왜 한자를 싫어합니까? 한자는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권을 다음 주에 줄 테니 한자를 무한정 내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 한자 급수 주는 그런 한자 능력 시험에 한자를 내지 않습니다. 그건 중국 고대 한자, 중국인들도 모르는 한자를 막 다루기 때문에 그건 할 필요 없고요. 중고등학교 1800자가 있습니다. 그 1800자를 제가 1200자로 줄여놨어요. 다시. 그래서 그것만 보고 읽으시면 한자는 모든 것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한문인데 그러면 한자와 한문의 차이는 한자는 한자 어휘와 뜻 정도에 그치게 되고 특히 동음이자 기상 결정 이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구별하는 힘만 가지면 되고 한문이라는 건 적당한 해석에다가 허자들이 있습니다. 허자. 어조사 이가 역접이냐 순접이냐 어조사 어가 전치사 기능이냐 비교 기능이냐 이런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최적화되어 있는 이권에서 그것만 공부하면 돼요. 그게 한자 한문이고요. 마지막 뭘 얘기했죠? 어휘 얘기했죠. 어휘. 놀랍게도 어휘는 한 번이라도 봐놓은 사람은 맞고 안 본 사람은 영원히 틀린다는 게 이 어휘라는 거예요. 문법이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휘는 쉬운 사람에게는 쉽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틀리게 되어 있는 것이 어휘예요. 그럼 정리하자면 똑같이 출발해서 대략 한 1년 반 정도, 한 15개월 정도 공부한 사람들의 테스트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어휘가 90점 이상을 맞느냐, 70점 이하를 맞느냐를 만드는 거예요. 어휘가 몇 문제냐면 무려 5문제까지 나와요. 한자성어를 포함시켜가지고. 한자를 한자성어를 한문으로 포함하는데 어휘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5개가 돼요. 4개에서 5개입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기출 문제를 풀거나 문제를 풀 때 공무원 시험의 국어의 만점은 90점입니다. 나는 왜 100점이 안 나오지라는 건 나는 왜 신이 되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그건 진짜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90점이 만점이에요. 알겠죠? 모든 과목 90점 맞으면 행자부에서 특별히 무엇이갈까요? 어느 직렬에 어디에 근무하고 싶으시냐고 혹시 청와대에 근무하고 싶으시냐고 그건 안 되겠지만 90점 이상이면 정말 큰 대접을 받습니다. 90점을 만점으로 하고 테스트를 하세요. 항상 85점에서 90점이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내려가면 언어의 본질이 있습니다. 언어의 특성, 언어의 기능, 언어와 구구가 있는데 여기서는 9급에서는 한 번씩 언어의 자의성 이런 말 들어봤죠. 언어의 사회성, 기호성 그런 것을 9급이 어쩌다 한 번씩 냅니다. 7급은 그건 낼 틈도 없습니다. 이제 국어의 특수 영역의 현대말, 옛말로 봐보세요. 현대말이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 의미론, 화용론이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음성과 의문은 이해만 하면 돼요. 의문과 음절도 이해만 하면 돼요. 의문의 변동은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의문의 변동은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그 의문의 변동이 그 전 단계의 교과 과정에서는 동화, 교체, 탈락, 이런 동화도 설명하고 그랬는데요. 동화라는 말은 이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치, 탈락, 축약,
첨가이 네 가지로만 질문합니다. 더 쉬.